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팁을 나누는 엉클로이입니다. 가습기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가전제품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얼마나 아시나요? 겨울이 되면서 가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습기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능, 가습량, 관리, 소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가습기에 사용할 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어떤 가습기를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가습기용 물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물을 사용한 가습기 수증기에 얼굴과 코를 대고 들이마신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가습기물에 대한 주의나 언급 없이 단순히 가습기 기계만을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물속의 무기질이 미세먼지 수준으로 잘게 부서져서 우리의 폐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내외 연구에서도 이런 무기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하고 가급적 미네랄이 적게 함유된 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나 설명 마지막 부분에는 가급적 정제수나 증류수 사용을 권장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쓰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초음파 가습기에는 가급적 증류수나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 등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2013년에 쥐를 이용한 연구 내용에는 수돗물을 사용한 가습기 수증기에 노출된 쥐의 폐 속에서 세포 반응은 일으켰지만 염증이나 조직 손상은 일으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 부분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습기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보다는 미네랄 함량을 줄인 물을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 연구진이나 기관도 확답을 내리기 어려우니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게 아닐까요? 시간이 흐른 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회피성 답변을 마지막에 한 듯한 느낌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미세먼지 수준으로 분해되어 폐 속에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당장 아니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흡입해서 쌓인다고 생각하니 저는 가습기물 테스트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물로 가습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화식 가습기와 가열식 가습기가 그나마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량이 많이 부족하고 정제된 물보다 물때나 가열 후에 남는 스케일 등 관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가습량입니다. 수돗물을 바로 받아 사용해도 괜찮지만 가습량이 적어서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비스 가습기용 정수기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테스트 제안이 들어와 테스트용 제품을 지원받아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제품의 소모품인 필터를 제 돈으로 추가로 구입하였고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족과 나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제품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와디지에서도 펀딩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가습기 물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갖고 계신 대표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와디지에서 가습기는 많은 관심과 펀딩을 받았지만 정말 필수 요소인 가습기 물에 대한 관심과 펀딩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크기가 같아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브리타 정수기가 있으신 분은 필터만 구매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미 여러 비슷한 정수기들을 이전부터 직구로 구매하여 테스트를 했고 가습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버리려고 했던 제품들을 비교를 위해 다시 꺼냈습니다. 이렇게 정수 방식은 중력을 이용하여 아래로 정수하는 것이고 샤오미 정수기의 경우는 필터의 외형이 똑같습니다. 아마 샤오미는 브리타 정수기와 호환을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었고 필터 외형이 같아서 아비스 정수기 필터만 구매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터의 외형은 같지만 성능 차이는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수기는 수돗물을 정수한 뒤에도 TDS 값이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물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전인 지난 6년간 거의 빠짐없이 가습기를 사용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습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처음 제품을 받고 들뜬 마음에 바로 정수를 했더니 TDS 수치가 8 정도가 나와 잠깐 당황했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 처음 한 번은 필터 내 잔여물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두 번째 필터는 먼저 필터를 한번 깨끗한 물에 담가 헹구고 1리터 정도를 한번 걸러내니 수치가 2로 나왔습니다. 이의 수치는 증류수나 정제수와 같은 수치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론상 아비스 가습기용 정수기의 물이 미세먼지 수치가 거의 안 나온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를 가동하고 옆에 공기청정기를 두었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수돗물 그리고 TDS 값이 40 정도로 비교적 낮았던 생수를 사용했을 때 수치가 올라갔었는데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가습기용 물을 찾았습니다. 필터의 정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4일간 37리터 이상을 사용했고
사용 후반부에는 정수한 물의 TDS 값이 16까지 올라갔지만 이 정도도 공기청정기에서는 30에서 40 정도의 수치만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실내에서 40 정도까지의 수치는 데이터상 미세먼지 좋음의 수치입니다.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준입니다. 유지비 역시 필터만 새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필터 값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TDS 값이 낮은 생수를 사용하려고 했었고 이들의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생수의 경우 2리터 24개의 패키지가 배송비 포함 19,000원 정도입니다. 1리터당 약 395원이 소요됩니다. 증류수의 경우는 20리터 기준 배송비 포함 9,5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1리터당 475원이 소요됩니다. 아비스 가습기용 정수기의 필터는 개당 7,000원 수준이고 필터 한 개당 50리터 정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1리터당 140원 정도로 가습기용 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이렇게 적극 추천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은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정수량이 1리터입니다. 1리터를 정수하는 시간은 대략 3에서 5분 정도입니다. 저희 집의 경우 하루에 평균 4리터 이상의 물을 가습기에 사용합니다. 정수한 물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 한 한 번 붓고 기다리고 또 붓고 한 번에 가습기의 물을 관리하려면 기다림의 미학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터를 물통 입구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그래도 부족해 정수기 2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습기 물을 채워주면 되지만 만약 사용하시는 가습기가 상부에서 물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조금은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무식할지 모르겠지만 5리터나 10리터 용기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저는 당장 구입할 것 같습니다. 필터 3개를 사용하고 보니 왜 제품만 지원하고 마음껏 사용해보고 마음껏 리뷰를 해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초음파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촉촉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비스 가습기용 정수기는 가습기를 가까이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제가 가습기물 테스트 영상을 만들고 거의 1년을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가습기용 물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을 찾게 되어 저도 정말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